최근에 약간 쉬고 있어서 약간 고민이 된다라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걸 보면 상방을 뚫지 못하고 계속 100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고민이 좀 되는데, 자, 소장님의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방산을 고르신 이유는요? 원래 방산하고 비만 치료제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당연히 이제 호수앵커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앵커 브리핑에서 하셨기 때문에 네. 딱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딱 그 시청자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방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조방 원전은 이 흐름이 쉽게 깨지지는 않겠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상승기에는 1차 상승 때 올라갔던 이 섹터가 그대로 움직일 거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앞으로 그 이제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sek터이기 때문에 결코 관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들을 놓고 보면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빨간불이 그렇게 많지는 네. 않습니다만 방산주들의 빨간 색깔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특히 방산이 가장 먼저 조정을 받았어요. 네네. 오생구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최대 한 30%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섹터가 굉장히 강한 건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딱 3대장이죠.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다룬 전력, 그다음에 이제 오생구 다루신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오늘 방산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 모멘텀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것들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정을 일단락한 이후에 좀 우리나라 때문에 스텝이 좀 꼬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 뒤로는 이제 방위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이제 가열차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국가에서 GDP 대비 방위비를 늘리게 되면 1순위로 미국산 무기를 사겠죠.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의 수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방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도 수출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게 살아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산주들을 오히려 지금 조금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볼 의지 좋은 찬스다. 어쨌든 조방원전이 무너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음 턴이 분명히 방산 턴이 올 텐데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자, 그러면 방산주들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봤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답답해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하나 시스템을 저는 시스템이 좋을까요? 시스템이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살짝 팔아서 음봉이 나왔는데 그 전에 외국인들이 한 열흘 가까이 샀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사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힘의 응축이다. 지금 그 전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을 때의 외국인들 지분율이 7%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 열흘 가까이 사면서 지분이 8%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방산주 내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조만간 이러다 보면 10% 넘을 수도 있어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통합 운용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들의 우리가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고등훈련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로키드 마틴과 같이.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보잉기에 또 기체를 또 납품하고 있고, 우리의 이제 수리온 뭐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좀 큰데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매매 관점도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을 방산주에다 갖다 놓습니다. 조선주. 예. 근데 하나오션 물론 조선주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오히려 방산주 영역으로도 볼 수 있겠다. 두 가지를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좋은 것,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 가장 좋은 것은 짬짜면 같은 거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짬뽕과 짜장면 중에. 근데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올라갈 땐 조선주 쪽으로 봐도 되고 방산주가 올라갈 땐 방산주로도 봐도 되거든요. 어차피 둘 다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오션은 뭐 결국에는 조선과 방산의 모멘텀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업체니까 지금 또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조선주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러면 방산주 중에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 중에서의 소장님의 탑픽 방산은 뭡니까? 하나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떤 뭐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네. 차트가 중요하거든요. 차트가 이제 시점을 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시스템이 그동안 조금 쉬어주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매수세가 올라온 가격대 지금 오늘 또 이제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 놓고 보면 어저께 음봉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외국인들이 팔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상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가 58,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 라인은 5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